며칠간 코스트코 가서 장보고 소분하고 요리한 기록 모아왔어요. 처가위로 싸는 나름 마트 일찍 가서 골라요. 기름기 적은 거, 그램수 적은 거 등 고르는 방법 다양하시겠지만 잘만 고르면 처가위로 가격으로 살찌살 살 수 있어서 이른 시간에 가서 선택의 폭 넓은 상태로 고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처가위로 부위 자체가 윗등심, 목심 섞여 있어서예요. 그리고 특히 윗등심 빗살무늬 쪽이 살찌살인 거예요. 그러니 부드러운 처가위로는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팩의 고기가 너무 대조적이라 비교하며 설명할게요. 첫 번째, 세로 길이가 짧아야 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빗살무늬가 보여야 해요. 이 부분은 살치살 부위라 구이로 먹으면 특히 맛있어요. 세 번째, 떡심을 제거해 움푹 패인 부위가 있어요. 네 번째, 새우살이 작아지면 생기는 가시근을 확인해요. 가시근 찾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 손가락 보시면 가시근이 이런 거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4가지를 기억하면 최고의 처가위를 골라오실 수 있어요. 좀 생선 많지만 냉동고등어 한 팩 샀어요. 피타브레드는 코스트코 빵 중 가장 많이 구매하는 빵이에요. 베이글은 가격이 오른 뒤로 확실히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요즘 밤 벌레 먹은 게 많은데 코스트코 밤은 품질 좋아하나 사요? 찌거나 삶거나 F에 돌리거나 구이밤도 좋아요. 지난번엔 안 샀지만 이제 집에 요거트 다 떨어져서 하나 사고 새콤해서 호불호 있지만 성분이 압도적인 요거트라 추천해요. 보통 풀무원 낫또가 저었을 때 실이 잘 생겨 구매하는데 오뚜기 낫또는 세일해서 샀고 유기농이더라고요. 직접 사서 먹어보니 향이나 맛은 둘 다 비슷했네요. 집에 없으면 안 되는 냉동새우도 하나 샀어요. 이날은 이렇게 사왔네요. 집에 와서 펼쳐보니 이 정도 나오고 30만원 정도 쓰고 왔어요. 코스트코 한번 갈 때마다 소비가 엄청나지만 냉장고에 소분해 두면 몇 끼 챙기기 편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구매해와요. 며칠 뒤에 또 가서 장보고 온 건 영상 뒤쪽에 또 나와요. 코스트코 베이커리들은 대부분 달달한 제품들이 많은데 피타브레드는 먹을수록 고소하고 성분이 깔끔해서 좋아요. 코스트코 베이글도 가성비 괜찮았지만 가격이 올라서 피타브레드나 지중해 스타일건을 사는 편이에요. 세일할 때 2봉지 쟁여놓을 정도로 자주 재구매하는 품목이에요. 첫 번째는 반달 자르기예요. 중앙을 자르면 반달 모양이 되는데 빵 사이 공간에 속재료를 넣어주면 초간단 샌드위치가 돼요. 소분 용기에 넣을 때는 반 잘라서 차곡차곡 넣어주고 사이사이 작은 종이 호일을 잘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안 넣어도 잘 떨어지긴 하는데 넣어두면 보다 잘 분리돼요. 두 번째는 둘레를 잘라 원형으로 지퍼백에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르면 초간단 피자 도우가 되는데요. 토마토 소스 올리고 치즈만 올려도 간단한 피자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종이 호일 사이에 넣어 소분해요. 지퍼백에 넣고 밀봉 꼭 잘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반달로 자른 거로는 샌드위치, 원으로 자른 거로는 피자. 담백하면서 약간 짭조름해서 칼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지난번에 만들어둔 불고기 밀키트에 치즈 올려 붓고 반달 빵 벌려서 잎채소도 몇 장 넣고 불고기 넣어주면 정말 간단하게 남녀노소 애정하는 불고기 샌드위치 완성돼요. 커피 한 잔 내려서 같이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리는 아침 식사예요. 고기러버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메뉴이기도 하고요. 브런치 카페가 부럽지 않은 순간이에요. 낫또는 나눠져 있어 소분은 따로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유기농 대두이기는 하지만 국내산은 아니고 냉동 보관이에요. 볼록볼록 엠보싱 덕에 낫또를 저었을 때 실 만들기 좋아요. 안에 소스 2개 들어있고 구멍 뚫린 스티로폼에 낫또가 있어요. 뼈없는 오리 주물럭은 세일할 때만 사오는 품목인데 불고기처럼 버섯 모듬, 채소 조금 추가하면 좋은 밀키트가 되고요. 약간 매콤하면서 오리가 국산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밀키트 만드는 과정은 불고기 밀키트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밑둥을 제거한 새송이 버섯 편썰기해주고
초록 부분 위주로 파 2대를 초반엔 크게, 뒤쪽은 작게 잘라주고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양파 1개를 채 썰어줍니다. 오리불고기를 골고루 섞어준 다음 소분 용기에 나눠 담아주고 준비해둔 채소와 버섯들을 나눠 각각 용기에 담아주면 끝이에요. 혼자 먹을 때는 작은 용기 꺼내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2인이 먹을 때는 큰 용기 꺼내도록 크기 다르게 담았어요. 마지막 양념까지 싹싹 긁어담아 밀프렙 하는 건 필수. 이번에는 소다짐 육이랑 돼지 다짐 육 한 팩씩 사왔고요. 다짐 육은 둘 다 핏물이 별로 생기지 않은 것 골라와 주시면 돼요. 돼지 다짐 육은 일찍 안 가면 만나기 힘든 품목이에요. 동물복지 인증받았는데도 가격이 착해 가성비가 좋아요. 저희 집은 보통 카레, 소보로, 미트볼, 스팸 만드는데 일부 소분하고 소다짐 육이랑 떡갈비를 만들려고요.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서 핏물 제거해주고 소분 시작했어요. 돼지 다짐 육 900g을 볼에 먼저 담고 마찬가지로 소다짐 육도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해주고 소다짐 육은 1.4kg 볼에 담아주세요. 돼지랑 소랑 같이 섞어서 하면 확실히 떡갈비가 더 맛있어요. 남은 분량의 다짐 육들은 용도에 맞게 각각 적당히 소분해주고 고기를 모아둔 볼에 전분 4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생강가루 조금, 설탕 4큰술, 간장 11큰술 넣어주세요. 간장향을 줄이고 소금을 넣으면 물기가 적어지지만 노릇노릇 색감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안 넣고 간장으로만 간을 했어요. 참기름 2큰술, 맛술 2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손으로 열심히 돌돌 반죽하면서 떡갈비 공장 가동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미트볼보다는 떡갈비가 확실히 인기 메뉴예요. 나머지는 카레, 볶음밥, 찌개, 스팸, 고명용이에요. 핏물 제거한 처가위로를 하나씩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거 보이시나요? 오늘 사온 처가위로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일찍 간 보람있다. 떡지방을 잘라내주고 맛있는 부위는 구이용으로 잘라요. 떡지방도 안 버리고 스테이크 할 때 같이 요리하면 더 맛있어져요. 나머지는 찜이나 찌개용으로 크기를 구별해 잘라주는 편이에요. 큼지막하게 자른 건 찜용으로 해서 갈비찜에 먹고 적당하게 자른 건 볶음밥 등에 넣어 먹고 힘줄 부분은 찌개할 때 넣어 먹고 버리지 않아요. 구이용은 글래드랩 포장 혹은 바로 구워 먹고 꼼꼼하게 테두리 쪽을 손으로 꼭꼭 눌러서 밀봉해주세요. 완전 살치살은 아니지만 살치살 쪽 부위라 구이하면 참 맛있어요. 요모조모 쓸모에 맞게 소분하고 나면 새삼 버릴 게 없는 부위예요. 그렇기에 가성비 최고다 하는 생각이 함께 들어요. 맛있는 부위는 구워서 양배추 볶음이랑 같이 차렸어요.
고기가 맛있으면 그날 밥상이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이번에는 요거트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추천했던 제품인데 원재료 성분이 너무 깔끔하고 영양정보 보면 단백질 높고 당류는 낮고 100g당 지방은 0g이라 다이어터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요거트고요. 약간은 묽어서 꾸덕한 거. 좋아해서 귀찮지만 그릭 요거트 기계에 넣어뒀다 먹기도 해요. 그냥 먹어도 엄청 꾸덕한 그릭 요거트들에 비해 묵지만 꾸덕해요. 블루베리, 바나나, 그래놀라, 알룰로스 조합도 정말 좋아요. 운동 끝나고 단백질 보충할 때 요거트 2스푼에 프로틴 1스푼 섞어 먹으면 단백질 풀충전 너무 쉬워요. 이건 손질 고등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착해요. 저희 집 냉동실에 절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필수템인데요. 이번에도 1팩 구매해서 왔는데 코스트코 고등어는 국산이고 개별 포장은 아니지만 지퍼백 포장이라 보관이 용이하고 보통 8조각 들어있고 손질되어 있어 바로 조리하면 되니 편해요. 코스트코는 냉동새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30일에서 40미로 늘 구매하고 감바스, 스파게티 등 다양하게 활용도가 좋아요. 꼬리가 없는 게 먹기는 편하지만 꼬리 있는 게 비주얼이 좋아서 꼬리 있는 새우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지퍼백 형태이기는 하지만 분리가 쉽게 소분 용기에 보관해요. 이렇게 층을 나눠서 담아주면 훨씬 나중에 잘 떨어져요. 밤은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쪘어요. 상한 것도 없고 약간 포슬포슬한데 단맛은 강하지 않은 정도의 밤이었어요. 다른 날의 코스트코 장바구니인데요. 상개수는 적은데 정말 오래 고민해온 바이타믹스 구매해서 예산 초과했네요. 깐마늘은 냉장고 넣어뒀는데 오래 지났는데도 안 썩은 경험 있어. 웬만하면 마늘 사서 직접 가고 다지려고 하지만 이렇게 세일하면 다진 마늘 안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온 제품이고 이미 코스트코 러버분들에게는 유명한 제품이에요. 살짝 녹였다가 용기에 담고 소분해주면 됩니다. 저희 집처럼 요리할 때 마늘 많이 쓰시는 집은 정말 요긴할 거예요. 저 맨날 소분틀 먼저 넣는 거 까먹고 늦게 넣는 사람이에요. 맨날 까먹어요. 대체 왜 이럴까요? 코스트코에는 삼겹살도 얇은 구이용, 두꺼운 수육용 있는데 할인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육용으로 사와요. 조금 귀찮기는 해도 두껍게 육즙 가득한 구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수육이나 찌개 등 다양하게 잘라 활용하기 좋기 때문인데요. 소분 전에 먼저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하고 구이용으로 쓸 만큼은 반 잘라 손질해요. 수육용은 한번 조리할 만큼 용기에 담는 형태로 소분하고 구이용은 낱개로 매직랩에 밀봉하여 지퍼백에 소분하는데요. 매직랩 접착력 있는 부위에 삼겹살을 올리고 덮어 밀봉해요. 이렇게 밀봉한 삼겹살들을 지퍼백에 넣어 보관할 텐데요. 지금처럼 뭉쳐서 넣으면 중앙 부분이 늦게 냉동됩니다. 고기의 맛은 얼마나 빨리 급냉시키는가가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서 넣으면 맛있는 고기의 맛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냉동 소분의 포인트예요. 용기에 넣는다면 차곡차곡 그냥 넣지만 지퍼백에 넣을 때는 최대한 납작하게 펼치되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담아주세요. 다 냉동되고 난 다음에는 접어서 보관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데친 우렁이 손질하는 것 보여드릴게요. 이미 세척하고 데쳐진 거라 깨끗하긴 하지만 한 번 더 세척하고 소분하고 있고요. 우렁살 넣으면 된장찌개 맛이 달라져요. 우렁살 세척법은 엄청 간단해요. 밀가루 또는 전분을 넣고 조물조물한 다음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씻어주면 이물질이 흡착되어 깨끗해져요. 저희 집은 강된장, 된장찌개에 넣어 먹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소분하고요. 여담이지만 이 소분틀이 땡스 소윤의 좋은 점이에요. 밀프렙을 늘 해놓는 편이라 이름표를 꼭 붙여두고 있어요. 내용물이랑 소분한 날짜를 기입해두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부채살을 손질해 볼게요.
고기 손질 전에는 역시 키친타월로 핏물 제거해주고, 힘줄이 굵은 건 찜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힘줄이 얇은 건 스테이크용으로 손질하는 편이에요. 고기 테두리 쪽의 근막 부분은 질길 수 있어서 잘라내요. 대신 그렇게 손질한 근막은 버리지 않고 찌개할 때 넣어 먹어요. 스테이크용도 지나치게 크면 굽기 까다로워서 보통 절반 나눠요. 이런 고기가 바로 힘줄이 굵고 질긴 부위로 찜용에 딱 맞아요. 갈비찜처럼 사용할 거라 갈비 크기 정도로 잘라줘요. 각각 용도에 맞게 손질한 고기들이에요. 버리는 것 없이 알뜰하게 사용해요. 스테이크용은 매직랩에 놓고 하나씩 밀봉시켜주고, 매직랩의 끈끈한 부분이 껌이랑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테두리 눌러가면서 밀봉하는 편이에요. 아까 삼겹살 소분할 때처럼 똑같이 부채살도 지퍼백에 담아요. 뭉쳐서 담으면 중간 부위는 빨리 냉동이 안 되니 평평하게 담아요. 찜용은 그냥 용기에 모두 담아서 한 번에 보관하고, 근막은 소찌개에 넣기 위해 보관하고 빠른 시일 내 먹어요. 찜용으로 빼놓은 부채살이랑 처가이롤로 갈비찜 했는데요. 여러 번 핏물을 제거한 부채살과 처가이롤을 손질할게요. 처가이롤은 딱히 할 게 없고 부채살은 두꺼우니까 칼집만 내요. 손질한 고기를 냄비에 담고 갈비찜 양념을 넣어줘요. 고기가 잠길 만큼 물 붓고 40분 뭉근하게 끓이다가 채소 넣고, 10분 끓이다가 마지막에 전복 넣고 5분 더 끓였어요. 완성하고 나면 일반 갈비찜보다 기름기는 훨씬 적고 순살이라 가족들이 먹기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다고 갈비찜 잘 됐다고 칭찬세례 받는 갈비찜 만들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또 다녀왔는데 까먹고 장바구니 영상은 못 찍어서 그냥 개별적으로 요리하고 소분하는 거 모아왔어요. 곱창돌김 2팩 사왔고 지퍼백 형태라 보관이 용이해요. 가격대는 1만원 조금 넘는데 두꺼운 김은 아니에요. 역시 곱창김은 구워야 하니 굽는 법부터 소개할게요. 프라이팬에서 한 장씩 구우면 너무 오래 걸리고 김가루 날리고 온 집안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방법 추천해요. 집집마다 에어프라이어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에 맞게 김을 잘라주시고 통에 꽉 채워서 넣어주세요. 윗부분까지 꽉 차게 자르면 안 되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는 높이로 잘라주셔야 에어프라이어 윗부분에 들러붙지 않아요. 또 주의할 점은 꽉 차게 넣어주지 않으면 김이 에어 때문에 둥실둥실 떠서 타버리니 주의해주시고, 보통 튀김류 할 때 종이 호일 같은 거 깔고 하시는데 그런 거 깔지 않고 바로 틀에 김을 넣어주셔야 잘 구워져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사에서 5분 구워주세요. 집집마다 에어프라이어 사양이 다르니 사분해보시고 늘려주세요. 까맣기만 했던 김이 초록빛이 된 거 보이시나요? 곱창돌김 국산 100% 제품이고 코스트코 김은 얇은 편이라 이렇게 구우면 엄청 바삭해져요. 이렇게 구워진 김을 밀폐용기에 담고 식탁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때마다 가족들이 꺼내먹기 바쁜 반찬이 돼요. 완전 강추! 한 봉지가 반토신데 1만원 조금 넘고 구우면 온가족 밥반찬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세일해서 샀는데 세일할 때만 사와요. 닭다리살 정육으로 순살이고 세일해서 21,000원 정도예요. 원래 3팩으로 되어있고 2.1kg인데 벌써 한 팩 요리해서 없어요. 냉장으로 되어있는데 구매해서 바로 냉동해 놓는 편이고, 대용량이지만 이미 3개로 나뉘어져 있어 나눠 요리하기 편하고, 순살이라 먹기도 편해서 순살치킨, 양념구이 많이 해요. 자연해동시킨 닭다리살을 소금 살짝 뿌려 팬에 구워줄게요. 파반대를 총총 썰어서 팬에 넣고 같이 볶다가 고기들을 한 입 크기로 작게 잘라요. 5분 정도 물에 불린 떡국떡 한 주먹을 넣고 같이 기름에 볶아요. 다진 마늘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설탕 2.5스푼, 맛술 1스푼, 간장 3에서 4스푼을 넣고 전체적으로 볶아주시고 불 끄고 무렵 2스푼을 넣고 한번 히리릭 섞어주면 끝이에요. 접시에 옮겨 담고 먹으면 되는데 밥반찬, 술안주 완전 최고! 지코땡보다 더 맛있다고 자부합니다. 순살 닭다리살 반드시 사야 하는 이유일 거예요. 식품들도 몇 종류 구매해왔는데 빠뜨려서 다시 영상에 담아요. 냉동 블루베리는 지퍼백이긴 한데 쏟아지면 냉동실 난리 나서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하는 편이에요. 바나나도 코스트코에서 한 손 1990원에 사온 제품이에요. 이번에 구매한 바이타믹스의 냉동 블루베리, 바나나, 우유 넣고 30초 정도 냉동시켜주면 진짜 부드러운 스무디 완성돼요.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며 구매한 믹서기인데 엄청 만족해요. 냉동 블루베리 세척 여부 논란 많지만 저는 그냥 안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찐 단호박인데요. 타박한 단호박 좋아하는데 무로박이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쪄서 껍질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단호박이랑 물만 넣고 갈아주었어요. 순식간에 따끈하고 부드러운 스프가 되더라고요. 소리와 진동이 크다는 점이 장점이기는 한데 끊을 수 없어요. 샛노란 단호박 스프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제품은 지난번 라구 소스 만들 때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새로 구매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소개하려고 영상 찍었어요. 벌써 다 먹어가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애정하는 제품인데요. 3병이 한 패키지로 포장되어 있고 전성분 유기농이라 좋아요. 원형 피타브레드 위에 마리나라 소스를 바르고 치즈 한 주먹. 전자레인지 돌리는 동안 아보카도 스무디 한 잔 갈아주고 둘이 같이 먹으면 건강한 한 끼 되고요. 뜨거우니 좀 시켜 먹으라니까 먹겠다고 달려드는 남편님. 어떻게든 잘 먹으니 보기 좋아 그래. 이날은 익혀 냉동해둔 파스타면에 새우 넣고 마리나라 소스 넣고 토마토 새우 파스타 초스피드로 만들었어요. 냉동 새우 때문에 비주얼 살고 후추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새우 나온 김에 냉동 야채와 요리한 거 하나 더 소개해요. 둘 다 코스트코 제품으로 용기에 담아 보관해요. 씻어 키친타월로 물기 제거한 새우랑 냉동 야채 넣고 볶아요. 마지막에 페퍼론치노 넣고 휘리릭 볶아주면 끝이에요.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고 빵이나 밥 둘 다 잘 어울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